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대금 결제 수단인 수표와 어음 관련된 분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계하는 걸 회계 처리한다 라고도 합니다. 당좌 수표가 있는데 당좌 수표는 은행에 돈을 맡기고 맡긴 돈에 대해서 돈을 인출할 때 사용되어지는 수표가 당좌 수표가 되겠습니다. 관련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있고요. 우리 회사가 주배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회사 주거래 은행을 뭐라 할까? 농협이라 할까요? 그냥 농협 뭐 서울역 지점이라 할게요. 먼저 당좌 예금에 가입해요. 당좌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거, 이를 당좌 예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당좌 예입부터 볼게요. 당좌 예입, 이게 뭐냐면 당좌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걸 의미하죠. 당좌 예입하는 걸 한 100만 원이라 해볼게요. 100만 원, 현금 100만 원을 현금 100만 원 당좌 예금 계좌에 입금하다. 당좌 예입하다. 당좌 예금 계좌에 입금하다.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이거는 회계상의 거래일까 아닐까? 회계상의 거래가 맞죠. 현금이 감소하고 당좌 예금이 증가해요. 금액 100만 원이고 현금이 감소하는 건 차변과 대변 중 어디에 기록한다? 그렇죠. 현금이 감소하는 건 대변에 기록해요. 현금 100만 원, 돈 1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왜? 당좌 예금 증가한 거죠. 당좌 예입하면서 예금 계좌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나가면 자산 감소 대변에 기록하고 돈 들어오면 자산 증가 차변에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예금이 증가했으니까 차변에 당좌 예금 금액은 여기가 100만 원이 되는 거죠. 돈이 100만 원 지급되었는데 왜? 예금 가입하면서 예금 입금한 거죠. 이렇게 분계했습니다. 이게 당좌 예입 관련된 회계 처리가 되어지는 거고, 두 번째 이렇게 당좌 예입하면 수표 용지를 받아와요. 이게 당좌 수표가 되어지는 거죠. 이 당좌 수표는 일단 금액이 공란이고요. 발행회사 주배움, 지급은행, 농협, 서울역 지점 이렇게 금액이 없는 수표 용지를 받아오는 거죠. 백지 수표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이 당좌 수표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대금 결제할 때 수표에다가 금액을 적어서 주는 거지. 이게 당좌 거래예요. 당좌 거래에 예를 들어서 거래처 갑이 있다. 거래처 갑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할게요. 상품을 10만 원 매입 후 우리 회사가 갑한테 수표 용지에 돈을 적어서 주는 거지. 이렇게 금액 10만 원, 여기는 뭐 주배움, 또 여기는 농협, 서울역 지점 이렇게 적혀 있는 수표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회사가 상품을 매입하면서 수표를 발행하다. 이 거래 볼게요. 상품 10만 원 매입 후 수표 발행. 우리 회사가 수표 발행하는 거예요.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자, 그러면 2번 회계상의 거래 맞죠? 상품이 증가하고 또 예금 계좌에서 돈이 이체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상품을 매입하고 수표를 발행하면 갑은 수표에 적혀있는 은행 있죠. 은행에 달려가서 우리 회사 당좌 예금 계좌에서 돈 10만 원 인출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면 거래처에서 우리 회사 예금 계좌에 돈을 인출해 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다시 상품을 10만 원에 매입했죠. 상품을 매입했으면 자산 증가는 차변과 대변 중에 어디에 기입할까요? 그렇죠. 차변에 기입하시면 돼. 왼쪽에 상품 10만 원 수표가 발행되면
우리 회사 예금 계좌에서 돈이 10만 원 감소한 거죠. 예금, 돈이 감소해. 돈 감소하는 건 차변과 대변 중에 어디에 기입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대변에 기입하시면 돼. 대변에 당좌 예금 이렇게 1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상품 자산 증가, 당좌 예금 자산 감소 이렇게 이루어진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교. 만약에 갑 입장에서 상품 10만 원 판매 후 타인 발행 수표를 수취했다. 이 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취했다. 이렇게 상품을 팔았어요. 상품을 팔아서 번 돈은 수익이죠. 수익 발생은 차변과 대변 중에 어디에 기입? 그렇죠. 대변에 기입하시면 돼. 대변에 상품을 팔아서 번 돈을 상품 매출이라고 합니다. 상품 매출, 수익 발생 대변에 10만 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받아왔죠. 이렇게 갑 입장에서 수표를 받아오면 수표에 적혀있는 은행에 달려가서 현금으로 이제 인출해 오는 거지. 그러니까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이에요. 타인 발행 수표는 이렇게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은행 가서 현금으로 교환해 쓰는 거니까 현금이 증가합니다. 현금의 증가는 차변과 대변 중에 어디에 기입할까? 그렇죠? 차변에 기입하시면 돼. 왼쪽에 현금 10만 원. 이 거래는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수익 발생. 돈이 10만 원이 들어왔어요. 결과 왜 들어왔죠? 상품 팔아서 번 돈이 생기니까 돈이 들어온 거야. 이렇게 원인 결과 나누어서 기록하는 게 분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게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했다. 당사가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 감소하고 거래처 갑 입장에서 타인 발행 수표를 받아오면 차변에 현금이 증가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교재 보시면 교재에서 여기 노란색 이게 중요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당사가 대금 결제 수단으로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 계좌에서 인출이 되므로 당좌 예금이 감소하게 되며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은 경우에는 은행으로 가서 바로 인출 가능한 금액이니까 현금의 증가가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교재에 있는 당좌 수표 양식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음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음은 외상거래에서 돈을 주고받기로 약속한 증서예요. 그러니까 외상거래에서 나중에 돈 줄게 하면서 발행된 게 어음이 되는 거죠. 상품을 매입하는데 돈이 없어. 나중에 돈 줄게 하면서 어흠 하는 거죠. 이게 어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어음 돈을 주고받기로 약속한 증서가 됩니다. 이를 뭐라 하냐면 약속 어음이 되어지는 거지.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는 뭐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갑이 있고 여기다 적어볼게요. 갑 그리고 여기 을 이렇게 갑이 을한테 상품을 팔아볼게요. 상품 10만 원 판매. 그러니까 갑이 상품을 판매한 거고 을은 상품을 매입한 거죠. 을은 나중에 돈 줄게 하면서 어음을 발행해 줍니다. 어음 이렇게 금액 10만 원 누가 누구에게? 을이 갑에게 발행했습니다. 금액 10만 원 언제? 그러니까 을이 상품을 매입한 건 이거는 뭐 3월 1일 할까요? X1년 3월 1일이고 뭐 언제 돈 줄까? 3, 4, 5, 3개월 뒤 5월 말일 여기가 만기예요. 어디? 뭐 농협, 서울역 지점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에서 얼마를 돈 주기로 약속한 증서가 뭐다? 이게 어음이 되어지는 거죠. 상법 보면 어음법이 있어요. 법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게 이게 어음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 첫 번째 갑 입장에서 갑이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은 경우 볼게요. 상품 10만 원 판매 후 어음을 받았다. 어음을 수령했다. 어음을 수취했다. 이거 회계상의 거래인가요? 아닌가요? 맞죠? 상품을 팔아서 번 돈이 생기고 받을 돈이 채권이 생겼잖아. 회계상의 거래예요? 일단 판매 나왔으면 번 돈은 수익 발생은 차변과 대변 중에 어디? 그렇죠. 대변이 됩니다. 대변에 상품 매출 여기가 10만 원이 되어지는 거고 어음을 받으면 나중에 받을 돈이에요. 받을 돈은 채권인데 이렇게 상기업이 상품 팔고 어음을 받으면 그때는 받을 어음이 되는 거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거래에서 어음을 받으면 그때는 받을 어음이 됩니다. 받을 돈은 자산이 생기면 그렇죠. 차변과 대변 중에 차변에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받을 어음이에요. 받을 어음 10만 원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볼게요. 5월 말일날 어음 대금 10만 원 현금으로 회수하다. 이거 회계상의 거래일까 아닐까? 회계상의 거래가 맞죠? 현금 회수했으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10만 원 증가해요. 10만 원 자산 증가는 차변과 대변 중에 어디? 자산 증가는 차변에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여기가 현금 10만 원. 돈이 10만 원 증가했어. 왜 증가했어요? 그렇죠. 받을 돈 회수해서. 그러니까 외상 거래에서 받을 돈이 생기면 자산 증가해요. 이렇게 받을 돈이 생기면 자산 증가인데 이 받을 돈은 언제 감소한다? 받으면 사라지겠지. 받을 돈은 채권은 받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5월 말일날 어음대금 회수했잖아. 받을 돈 받았어. 그러면 받을 돈이 사라지는 거죠. 자산 감소예요. 여기 자산 감소 대변에 받을 어음 10만 원이 됩니다. 이 거래 이해 가시겠죠? 만약에 갑이 상품 팔고 현금 받은 거야. 3월 1일 날 상품 팔고 현금 받으면 대변에 상품 매출 수익 10만 원이 되는 거고 차변에 현금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3월 1일 날 현금 판매한 게 아니고 외상 판매했다. 그때 받을 돈이 생긴 거죠. 외상 판매했을 때 받을 돈이 받을어음 자산 증가 되는 거고 이 받을어음은 언제 사라진다? 받으면 회수하면 이때 이렇게 사라지는 거야.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죠. 외상 거래이기 때문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을 입장에서 볼게요. 을. 자, 두 번째 을 입장에서 을은 상품을 10만 원 매입한 거지. 3월 1일 상품 10만 원 외상 매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요. 여기는 채무자. 갑은 채권자가 되는 거고 채무자는 돈을 줘야 하는 자가 됩니다. 다시 을이 상품 10만 원 외상 매입 후 어음을 발행했다. 어음 발행 이 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상의 거래 이제 맞죠? 아시겠죠? 상품을 10만 원 매입했어.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 상품이 10만 원 증가하겠네. 을 입장에서 상품을 매입하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자산 증가는 차변과 대변 중에 어디에 기입? 그렇죠. 차변에 기입하시면 돼. 상품 10만 원. 그리고
외상 거래에서 어음을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을이 매입하면서 3월 1일 매입하면서 5월 말일 날 돈 줄게. 상품 매입한 건 일반적 상거래이고 일반적 상거래에서 어음을 발행하면 이때 줄 돈을 뭐라 한다? 외상거래에서 줄 돈 부채가 생긴 거죠. 부채 증가는 차변과 대변 중에 대변에 기입하는 거고 이때 부채가 뭐다? 그렇죠. 지급어음이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급어음 10만 원. 상품이 10만 원 증가했어요. 자산 증가. 왜? 어음을 발행해서. 이렇게 어음을 발행하면 줄 돈 부채가 생기는 거고 부채 증가는 차변과 대변 중에 어디에 기입한다? 대변에 기입한다 라고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가 3월 1일 거래고 여기가 5월 31일 거래예요. 어음 대금 10만 원. 어음 대금 10만 원. 만기 때 현금 지급하다. 현금 지급 후 상환하다 라고 할게요. 현금 지급 후 그러니까 상환하다. 그러면 을 입장에서 해당 계좌에 돈을 입금해 놓는 거지. 현금 10만 원을 지급해 놓으면은 갑이 찾아가는 거예요. 을이 이렇게 현금 지급했어. 은행에 현금 지급했다. 그러면 현금이 10만 원 감소합니다. 현금 감소는 자산 감소, 자산 감소는 대변에 기록하는 거예요. 일단 돈 들어오면 자산 증가, 차변에, 돈 나가면 자산 감소, 대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현금 10만 원이 감소했는데 왜 감소했어요? 감소한 이유는 이 어음 대금을 갚았죠. 외상 매입 후 어음을 발행하면 부채가 생겨. 이 부채는 언제 감소한다? 갚아야 할 빚은 언제 감소해요? 갚으면. 그렇죠. 갚으면 감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음 대금 갚았으니까 부채 감소. 부채 감소는 차변과 대변 중에 차변에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지급어음 10만 원 이렇게 줄돈 부채 증가, 줄돈 갚으면 부채 감소 여기에 기입하시면 돼요. 만약에 을이 3월 1일 상품을 10만 원 매입하면서 현금 지급하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 10만 원 자산 감소, 차변에 상품 10만 원 자산 증가인 거래지. 이렇게 현금 결제한 게 아니고 외상 거래했어. 외상 거래하면서 줄돈 부채가 생기는 거고 이 부채는 언제 감소한다? 갚으면, 상환하면, 갚으면, 지급하면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부채 감소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교재 보세요. 교재. 일반적 상거래. 이게 뭐냐면 당해 기업의 사업 목적을 위한 계속 반복적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거래로서 상기업의 경우는 상품 매입 후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가 이게 일반적 상거래예요. 상거래니까 상품 매매 거래가 되는 거지. 만약에 우리 회사가 제조기업이다. 그러면 주된 영업활동이 뭐예요? 원자재 사와서 공장에서 제품 만들고 만든 제품 파는 거. 그러니까 원자재, 원재료 매입한 거래와 제품을 판매하는 거래가 이게 일반적인 상거래가 되겠습니다. 저는 강사고 강사는 일반적 상거래가 뭘까? 그렇죠. 강의하는 거. 이게 일반적 상거래예요. 이렇게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권은 돈 받을 권리, 채무는 줄돈. 이것도 배운 거고 일반적 상거래에서 어음을 받은 경우는 받을 어음이 됩니다. 또 어음을 지급하면 지급어음이 되는 거지. 받을 어음은 자산, 지급어음은 부채예요. 반면 일반적 상거래 이외 거래에서 외상 거래에서 어음을 지급하면 그때 부채는 미지급금이 되는 거고 만약에 상품을 매입한 게 아니고 비품 매입했어. 비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했다. 그럼 차변에 비품 10만 원 자산 증가 대변에 지급 어음이 아니고 뭐다? 그렇죠. 미지급금 부채가 10만 원 증가하는 거예요. 또 일반적 상거래 이외 거래에서 어음을 받으면 미수금이 되는 거죠. 상품 제품 판매 이외 외상 판매에서 어음을 받으면 차변에 받을 어음이 아니고 미수금이 됩니다. 질문 상품을 어음을 받으면 무조건 받을 어음이다. OX 아니에요.
일반적 상거래에서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음이고 일반적 상거래 이외 외상거래에서 어음을 받으면 미수음이 되는 거지. 질문. 어음을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의 지급 어음이다. OX, X. 상품이나 원재료 매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하면 대변의 지급 어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 상거래 이외 외상거래에서 어음을 발행하면 그때 줄 돈은 미지급금이 되는 거지.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어음의 양식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분계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계 연습. 첫 번째 거래 유형은 자산 증가와 자산 감소로 이루어진 거래예요. 기업 입장에서 영업활동을 위해 상품 등을 취득하게 되면 자산이 증가하죠. 자산 증가는 차변에 기입하고 대금 결제로 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자산이 감소하니까 자산 감소는 대변에 기입하시면 돼. 그러니까 돈 나간 건 자산 감소 대변에 기입하시면 돼요. 관련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10,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일반적 상거래죠. 일단 상품을 100,000원 구입했으니까 상품 구입은 자산 증가야. 자산 증가는 차변과 대변 중 어디? 차변에 기입하시면 돼. 차변에 상품 10,000원. 그리고 현금이 지급됐죠. 현금이 지급되면 자산 감소. 자산 감소는 대변에 기입을 하시면 되겠죠. 핵심 정리 보시면 기업 입장에서 상품이 들어오면 차변에, 돈 나가면 대변에 기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처음 할 때는 헷갈려요?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분기 연습은 무조건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잘 하셔야 돼요.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건 5번이건 계속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업무용 책상을 200,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자기합수표로 지급하다. 이 업무용 책상, 의자를 뭐라 한다? 그렇죠? 비품이라 해요. 비품. 일단 책상을 구입했으면 자산의 증가죠. 기업 입장에서 물건 들어오면 자산 증가예요. 해당 물건을 뭐라 한다? 우리 회계에서는 비품이랍니다. 빛에 두는 거니까 비품. 비품 200,000원 증가했어. 차변에. 대금은 자기합수표로 지급하다. 자기합수표가 뭐죠? 현금. 현금 지급했으면 돈 나갔어. 돈 나가면 자산 감소. 자산 감소는 차변과 대변 중에 어디? 그렇죠. 대변에 기입을 하시면 돼. 이렇게 차변에 비품 200,000원, 대변에 현금 200,000원. 자산 증가, 자산 감소가 되는 거죠. 돈 200,000원 나갔어. 왜? 비품 매입해서.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책상은 비품에 해당하는 거예요. 비품이 뭐가 있을까? 책상, 에어컨, 온풍기, 컴퓨터, 노트북, 전화기 등이 비품이 됩니다. 자기합수표는 결제 수단으로서 현금처럼 사용되는 거죠. 여러분 지갑에 딱 보면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자기합수표 있잖아요. 또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있죠. 이렇게 지폐와 동전, 자기합수표가 뭐다? 현금이다. 현금. 대변에 현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번을 보시면 제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 500,000원 구입하고 대금 결제는 수표를 발행하다. 일단 기계를 구입했죠. 기계를 구입하면 물건 들어오니까 물건 들어오면 자산 증가. 자산 증가는 차변과 대변 중에 어디에 기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차변에 기입하시면 돼. 기계 구입, 물건 들어왔어요. 자산 증가, 차변에 계정 과목이 기계 장치가 되는 거지. 기계 장치 금액 500,000원이고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했다. 수표를 발행하면 상대방이 당좌 예금 계좌에서 우리 회사 예금 계좌 인출해 가겠지. 그렇죠?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면 예금이 감소해. 어떤 예금? 당좌 예금. 돈 나간 거죠. 돈 나가면 자산 감소해요. 계정 과목은 당좌 예금, 대변에 당좌 예금 500,000원이 되어집니다. 핵심 정리를 보시면 기계를 사온 경우 계정 과목은 기계 장치가 되는 거고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에서 돈이 인출되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압 수표를 지급했다. 자기압 수표를 지급했으면 지갑에 있는 현금 나간 거고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했어. 이렇게 수표를 발행했다. 그러면 당좌 예금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어지는 거예요. 이 거래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업무용 승용차를 1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다, 이체하다. 일단 승용차를 100만 원에 구입했어요. 그리고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죠. 이제 눈에 보이십니까? 승용차를 구입했어. 물건 들어왔네. 승용차 구입했으면 자산 증가고 차변의 계정 과목은 차량 운반구가 됩니다. 차변의 차량 운반구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예금 계좌에서 이체해 준 거예요.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해 줬기 때문에 대변에는 보통 예금이 되는 거죠. 예금은 다 배운 건데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이 있는 거죠. 금융기관에 맡긴 돈이 예금이에요. 인출 제한이 없는 예금은 두 가지,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 보통 예금은 그냥 저축 예금이고, 그리고 당좌 예금은 기업이 수표를 통해서 돈을 인출할 목적으로 맡긴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 감소하는 거고, 우리 회사가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면 보통 예금이 감소하는 겁니다. 우리 회계는 이렇게 예금을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으로 나누어서 기재하고 있어요. 합격 팁, 합격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해하시고 암기까지 하셔야 돼요. 합격 팁 보면 돈, 물건 들어온다. 돈, 물건은 자산 들어오면 기업 입장에서 자산 증가니까 차변에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돈, 물건 나가면 자산 감소는 차변과 대변 중에 어디? 대변에 기입하시면 되는 거죠.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오른손 잡이라면 글러브를 왼쪽에 끼죠. 왼쪽에. 그쵸? 그리고 공은 오른쪽으로 잡는 거예요. 공을 이렇게 던져. 그러면 던지면 돈, 물건? 공 나가면 어디? 오른쪽에 대변에 기입하는 거고, 그리고 공을 잡아, 이렇게 공을 잡으면 캐치하는 거죠. 캐치하면 어디? 왼쪽에 차변에. 아시겠죠? 다시 돈, 물건 들어오면 차변에 자산 증가 기록하시고, 돈, 물건 나가면 자산 감소 대변에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산 증가와 부채 증가 관련된 거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영업 활동을 위해 상품 등을 취득하게 되면 자산이 증가하죠. 물건 들어오면 자산 증가, 차변에 기입하시고, 대금 결제를 외상으로 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외상 거래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외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채가 증가하고, 부채 증가는 어디? 대변에 기입하시면 돼요. 빚이 증가하면 대변에 관련된 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5,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상품을 구입했어요. 이렇게 키워드 확인해 보시면 상품을 5,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이죠. 상품을 구입하면 물건 들어왔으니까 자산 증가 차변에 기입하시면 돼요. 차변에 상품 5,000원, 그리고 현금 지급한 게 아니죠. 외상 거래예요. 외상 거래에서 줄 돈이 생기면 부채 증가는 대변인데, 이렇게 외상으로 매입하면서 줄 돈을 외상 매입금이랍니다. 외상 매입금. 상품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하면 대변에 지급어음이고, 상품 매입하면서 말로만 돈 줄게, 어음을 발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외상 매입금이 되는 거죠. 핵심 정리를 보시면 기업 입장에서 상품이 들어오면 자산 증가로 차변에 기입하고 외상 결제하였으므로 줄 돈이 생긴 건데, 일반적 상거래이면서 어음을 발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외상 매입금이 증가합니다.
반면 부채는 상환, 갚으면 상환하다, 갚다. 상환하게 되면 사라지는 거지. 부채 증가는 대변이고요. 부채 감소는 어디? 그렇죠. 차변이 됩니다. 외상매입금 5,000원 현금으로 상환하다. 현금이 5,000원 지급됐어. 현금이 지급됐으니까 자, 여기는 좀 수정할게요. 이렇게 외상 매입금 상환,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쓸게요. 현금 지급.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지급. 현금이 지급됐으면 자산 감소, 돈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5,000원이 되는 거고, 결과 돈이 5,000원 왜 나갔어요? 외상 매입금 갚았죠. 부채를 갚으면 부채 감소는 차변에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외상 매입금 5,000원, 현금 5,000원 지급하면서 외상 매입금 부채를 갚았네요. 그 다음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15,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어음을 발행하다. 상품을 구입했죠. 상품을 15,000원 구입해 물건 들어왔네요. 자산 증가는 어디에? 차변에 기입을 하시면 돼. 차변에 상품 15,000원. 외상 매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했어요. 어음을 발행하면 그때 줄 돈이 뭐다? 일반적 상거래에서 어음을 발행하면, 그렇죠, 대변에 지급어음이 됩니다. 대변에 지급어음 15,000원, 물건 들어오고 부채가 증가한 거예요.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하면 대변에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억에 남겠죠. 세 번째 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책상을 30,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책상, 의자, 컴퓨터, 노트북 다 뭐죠? 비치해 두는 거니까 비치하는 물건, 비품이에요. 물건 들어오면 자산 증가, 계정 과목은 비품 30,000원. 근데 여기는 외상이야. 이때 줄 돈은 일반적 상거래가 아니죠. 상품 매입한 게 아니야. 이때 줄 돈 뭐다? 그렇죠, 미지급금이 되는 거예요. 미지급금, 부채 증가, 대변에 기입하시면 돼요. 상품 이외 자산을 구입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한 경우에는 이때는 부채가 미지급금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업무용 책상을 35,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어음을 발행하여 주다. 책상 물건 들어왔으면 자산 증가, 비치해 두는 물건이니까 비품, 차변에 비품 35,000원. 그리고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지급어음이죠? 아니에요. 일반적 상거래가 아니므로 이때 어음을 발행하면 뭐다? 미지급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미지급금, 부채 증가, 대변에 기입하시면 돼요. 상품 이외 자산을 구입하고 대금 결제를 어음 발행한 경우에는 대변에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합니다. 합격 팁을 보시면 줄 돈이 생기면, 갚아야 할 빚이 생기면, 그렇죠, 부채 증가는 대변에 기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채는 언제 사라진다? 갚으면, 상환하면, 줄 돈을 상환하면 부채 감소는 차변에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구입 시 거래 상황, 이것도 중요해요. 팁은, 합격 팁은 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품을 구입했다. 그러면 물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자산 증가, 상품 이외 자산을 매입했다. 물건 들어온 거니까 자산 증가, 차변에 기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상품을 매입하면서 현금 지급했어. 현금 지급했으면 대변에 현금이 되는 거고, 상품을 매입하면서 대변에 자기압수표 지급했다. 이것도 뭐죠? 이것도 현금이죠. 대변에 현금. 상품을 매입하면서 수표를 발행했다. 당좌 수표를 발행했어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당좌 수표를 발행한 겁니다. 이렇게 수표를 발행하면 대변에 당좌 예금이 되는 거고, 상품 매입하면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상품을 매입했는데
외상 매입했어요. 여기는 어음을 발행하지 않았다. 그때 줄 돈이 뭐죠? 외상 매입금, 부채 증가 대변이고, 상품을 매입하면서 일반적 상거래에서 어음을 발행했다. 어음으로 구입했다. 그때 줄 돈은 지급어음이 되어집니다. 상품 이외 자산을 매입했어요. 물건 들어오면 자산 증가 차변이고, 현금 지급했으면 대변의 현금, 차계약 수표 지급했으면 대변의 현금, 수표를 발행했으면 대변의 당좌예금,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면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는 거지. 그쵸? 근데 외상거래예요. 외상으로 말로만 돈 줄게. 어음을 발행하지 않아도, 어음을 발행해도 할부거래, 그러니까 돈을 나중에 나누어 주는 거. 신용카드 결제했다. 신용카드 결제한 것도 나중에 돈을 갚기로 하고 미리 산 거니까 그것도 외상거래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다 뭐다? 다 대변에, 그렇죠, 미리 지급되는 거야. 상품 이외 자산, 재고자산 이외 자산 매입했을 때 외상거래는 대변에 미리 지급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 상품을 매입하면서 할부 거래하다, 상품을 매입하면서 신용카드 결제하다, 다 외상거래예요. 외상거래니까 상품 매입하고 신용카드 결제했으면 이때 줄 돈은 뭐가 돼요? 외상 매입금이 되는 거지. 처음에 할 때에는 이게 되게 깔려요.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3번이고 4번이고 수업을 계속 들으시면서 반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려운 게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익숙하면 쉬워지는 거지. 익숙하려면 계속 듣고 써보고 말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잘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